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열흘 정도 휴식기를 가졌던 국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방류가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가장 쟁점 현안인 가운데 어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또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I decided and I responded to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me here to talk to the nuclear experts, to talk to the government, and also I responded to the generous invitation of the chairman.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 셀프 검증이다 이렇게 작심한 듯 이렇게 면전에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의원들이 제기한 이런 이의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보면은 일단 IAEA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세 차례 시료 분석을 해서 결과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알프스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그런 보고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굉장히 좀 중립성이 허물어졌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6차례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방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체로 보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 반대하면서 동시에 방류 일정을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IAEA의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좀 더 다른 객관적인 검증 기관을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국제해사기구 IMO입니다. 그리고 또 UN 인권이사회 등 이런 차원에서 공동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양 생태계 이런 것이 이제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자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네. 예. 자, 송 교수님께서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그로시 총장에게 얘기한 것들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우리말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아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아마 깨우는 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IAEA 사무총장을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 문제랄지 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과 또는 국민의 여론을 잘 전달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참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별히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하고 대화하고 협의할 때 첫 번째 부분에 상당 부분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IOC의 입장이랄지 그동안의 경과랄지 이런 또 어떻게 과학적 기술적 검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 IAEA가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또 국민 여론도 아마 이번 그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잘 전달해서 이것이 향후에 일본이 방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실질적인 계획과 현실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감시 체제가 가동된다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간다면 좋겠다.
우리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게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예. 인상적인 것은 끝까지 한 방울까지 체크하겠다. 그리고 감시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후쿠시마에 IAEA 사무국을 두겠다. 이래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각시킨 부분은 국민들에게 많이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손 교수님은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사흘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서 이제 뉴질랜드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방한 일정 중에 어느 정도 국민 우려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문제 없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80%는 방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의견에 제가 볼 때는 좀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IAEA는 객관적인 기술 검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IAEA 사무총장이 우려 국가를 방문해서 방류를 정당화하는 그런 홍보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종의 이제 방류를 정당화하는 이제 외교전에 IAEA 사무총장이 나선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IAEA의 객관성, 중립성이 좀 의문시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에 방안에서 던진 말이 뭐겠습니까? 마셔도 상관없다. 또 수용을 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까지 던졌거든요. 이건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다면은 핵 오염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이걸 이제 133만 톤을 30년, 40년 동안 방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사무총장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이 핵 오염수를 30년, 40년 동안 마실 건지, 음용수로. 그리고 또 30년, 40년간 여기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방사능에 피폭돼서 중환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안전한 핵 오염수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핵 음용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바다에 방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핵 오염수기 때문에 바다에 희석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특히 음용수로 또 뭐 수용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한 것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결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과 이제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국격을 떨어뜨렸다, 나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먼저 지금 그 오염수를 처리수를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33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오염수를 마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쪼개서 조금씩 배출하기 때문에 자정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마치 그 30년 동안 오염시킨다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에게는 국내 문제지만 이것이 태평양 연안 국가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문제는 일단 당사국들이 합의를 해서 협상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또 국제기구나 또 국제기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문재인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일본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토적 주권 사항이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3가지 정도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IAEA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IAEA 기준에 의해서 적합성을 갖다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단계를 거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일본에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10대 강국이기도 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중심국가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중국하고 한국 야당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도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제1당으로서 중요한 정치 세력입니다. 이 정치 세력이 과학적, 기술적 어떤 검증을 갖다가 부인한달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은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생각되고요. 좀 더 글로벌 비전과 글로벌 어떤 처방을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건 21세기판 천동설과 다름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판했는데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는 좀 동의하기 예. 어려운 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 안전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다면 입장이 여가 됐다 야가 됐다 해서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야당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른바 먹방 쇼까지 벌이면서 찬성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후쿠시마 원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밝힌 이 원전 사고 수준 레벨 7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원전 사고 중에 가장 나쁜 등급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때 대규모의 이제 오염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의 문제지. 이게 비과학적인 문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탱크에 보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들의 우려를 뭐 천동설을 신봉하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본다는 국민 무시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물을 우리가 이웃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우물에 만약에 폐기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훼손시킨다면 당연히 같이 쓰는 이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뭐 비과학이다, 선동이다, 또는 뭐 괴담이다 라는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유고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서 한국인 전문가를 후속 검증에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정치적인 논란이 좀 줄어들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또 긍정적으로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방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참여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방류를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인접 국가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 따라서 또 대안을 우리가 모색할 때도 일본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증 과정에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정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일본은 다음 달이죠. 8월 방류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 국민들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뭐 대안이나 해결책보다는 여야 모두 이런 여론전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뭐 장외 집회를 한다거나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리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개 오염수를 배출을 안 하는 상황이 됐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지만 또 엑스레이를 또 찍을 때는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야당에 있는 분들도 아마 어떤 그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사실은 좀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 한 2년 정도 하루에 한 300톤 정도씩 무단 방류가 됐습니다. 무슨 처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핵 폐수가 바다에 흘러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엊그제 얘기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양물이나 또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7만 5천 번 정도를 검증을 했는데 한 번도 안전성 기준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갖고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개 원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데서 중심이 돼서 7번에 대해서 정도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다액종 관련된 부분에서 알프스가 기술적으로다가 그 다액종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된다든지 또 하나는 삼중수 문제는 체내에 그 흡수 내지는 축적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개 그 민심에 예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사태 관련해서 2년 동안 배출됐을 때 바로 미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서 우리 그냥 그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연방 환경보호청하고 해양대기청 그리고 FDA를 알려지는 식품안전국에서 예. 이 부분에서 후쿠시마 사태로 오는 다액종과 관련돼서 우리의 그 보건 안전상 문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IAEA의 그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서 양해가 되고 익스큐즈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만 또 중국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지극히 반일 감정에 기대는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반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중국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한국,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18개 국가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팩트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미 방류를 양해가 됐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방류를 미리 양해를 했습니까? 저는 이 양해를 했다라는 누가 양해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표현을 본인이 그렇게 언제 하셨는데 양해를 한 적이 없고 우리 무슨 소리? 본인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잠깐만, 제가 입장이었다. 얘기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양해가 얘기입니다. 네, 됐다라는 먼저 말씀 좀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냥 넘어가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럽시다. 다시 들어보시면 본인이 했으니까 안 했다면 넘어가고. 그리고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주어가 다르다고 하시니까 좋아요. 그 문제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IAEA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를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결과예요. 네. 그리고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액종 제거 설비 장치인 알프스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3번 결과를 분석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뢰도가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류에 대해서 또 방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우리 안전에 문제 아무런 없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인접한 국가의 어떤 정상적인 참여를 통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최소한 인접 국가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라면은 당연히 방류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도 80%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국민들조차도 방류 이해할 수 있다는 6.5%밖에 안 됩니다. 이해 못한다가 5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방금 지금 데이터로 제시한 일본의 경우 50몇 %가 네, 우려한다고 52%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사국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인데 우리나라는 80몇 %, 82%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여론은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많이 이것이 왜곡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짧게 그럼 반론할게요. 네. 그러면 한국의 여론이 바이어스 됐다. 그러면 제가 양보할게요. 그러면 일본의 여론. 네. 일본 국민들의 52%가 이해 못한다. 이해한다는 6.5%.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 이거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예. 여론조사한 겁니다. 예, 없는데 지금 아까 지금 치료 최초를 가지고서 우리가 결론 낸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IAEA의 그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하고 예. 우리 독자적으로 한 정리해 부분하고 여러 정황이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석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의 발표 검증 과정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서도 오늘 밤새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국회 또 하나의 쟁점,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면서 백지화됐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가 요청했는지를 두고서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7년 동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대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 결과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최종 종점이 바뀌는 거예요. 양평군 양섬에서 강상면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최종 종점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천 평이 있다는 거예요. 반경 5km로 보면은 무려 축구장 5개 11,900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권력형 게이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전면 사업을 백지화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왜 이걸 백지화 시킬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당이 선동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야당이 선동한다면 대형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전면 백지화될 수 있는가? 그러면 뒤집어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뭔가 있으니까 갑자기 꼬리 자르기로 전면 백지화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설령 백지화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행정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면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업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교수님?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예타를 했다 하더라도 본안 그 타당성 검토에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8건 정도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뀐 적에서 8건 중에 4건 정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사업 내용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 과정에서 예타를 했다 하더라도 예타 이후에 경제성이나 환경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예타할 때 하고 현재 시행할 때 하고 시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경제성 문제하고 환경 문제하고 그리고 양평군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IC를 반드시 해줘라, 나들목 해줘라 이러한 어떤 요구 사항까지를 반영을 해서 이게 그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기에 나들목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실 그 근처 땅에 큰 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땅이 김건희 여사 아마 일가가 거기에 이제 근거진 모양입니다. 선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단군 이후에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하고 무슨 마치 그 김건희 여사 무슨 그 게이트 같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뭐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나 이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에 또 지금까지 쓴 선거 전략에 연동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책 사업이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논란, 정치적인 쟁점을 걷어내고 국책 사업 자체에 어떤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백지화가 됐다가 여당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사과를 하면 다시 추진할 것을 건의하겠다. 처음에 원희룡 장관의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그런 논란이 계속될 거고 더군다나 내년도 총선을 임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논쟁이 됐을 때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다든지 그 주장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교통난을 해소한다든지 양평군의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수정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이 돼서 백지화를 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 대형 국책 사업 7년에 걸쳐서 주민들의 민원까지 하면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걸 그러면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역풍에 맞겠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또 이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특히 양평 지역 또 그리고 하남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무려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장관이 백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바뀐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에까지 공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바뀐 절차를 보면은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양평군에서 3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일안, 2안, 3안. 그중에 일안은 원안이에요.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일안은 원안이라고요. 아니,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 양평군에서도 원하는 것도 원안인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루아침에 종점이 바뀌었느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장관이 이걸 전면 백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타 결과하고 그 실제로다가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이후에 시점과 종점이 8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 정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타 때하고 실제로 사업할 때하고 시차나 여러 가지 상황상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꼭 어떤 그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예외적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예외적이죠. 질문했잖아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예외적인 건 예외적이라고 네, 해요. 네. 8개 중에 4개가 됐는데 무슨 예외입니까? 일반적이지. 예.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잠깐만, 그 예타 과정에서 양평군에서 일안을 요구를 했어요. 원안을. 아니 그 예, 양평군에서 말씀 먼저 듣고서 진행할까요? 저기 수정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전에 민주당에서 요구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군에서 수정안 요구하지 않았어요. 양평군에서 지금 저 수정안 예. 요구가 안 했어요. 지금 저기 민주당에 지금 항의 방문해 갖고 좀 강화 IC가 있는 고속도로 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제가 아닙니까? 말씀드린 그거는 양평군에서 양평군수 아닙니까? 3개 안을 내놓을 때는 일안 그러니까 원안을 얘기했고요.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양평 군수하고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 와서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군수는 군수가 아니고 그 민주당의 군수는 군수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양평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니 지금 대표자입니다. 말씀하신 네, 내용을 제가 얘기를 아니 하는 그 거예요. 전에도 글쎄 마무리해 민주당 주시죠. 소속 군수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IC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사실관계는 그거는 저희가 사실관계는 계속 좀 더 네. 확인해보면 예. 되지 않습니까? 취재가 이루어지는 좋아요. 과정이기 IC는 때문에 지금 만든 게 아니고 IC를 네. 추가하자는 의견을 우리 내놓은 그렇습니다. 겁니다. 시청자들을 예, 위해서 지금 두 분 확정된 안이 조금만 아닙니다. 진정을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워낙 첨예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자율성을 드리면서 토론 기회를 드렸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경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